안녕하세요 여러분, 머슬라디오 21화 오늘은 좀 경상도 특집 이장민 선수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이장민 선수님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네, 울산에서 이제 보디빌딩 이장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나바코리아 제가 올리신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이장민 선수님이 이제 익스트림 부문에서 아마추어 보디빌딩 1위를 하시고 프로전에서 이제 아쉽게도 좀 4위를 하셨는데, 오늘은 이장민 선수님, 보디빌더로서 이장민 선수님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장민 선수님은 이제 보디빌딩이란 거를 알기 시작한 게 혹시 언제쯤이신가요? 제가 이제 19살, 19살 때 이제 그때 그냥 뭐 그 당시 체대 입시학원을 다녔는데 이제 제가 이제 먼 거리 다니면서 이제 버스 정류장 기다릴 때 근처에 이제 서점이 있었는데. 서점이요? 네, 이제 거기 가면 이제 뭐 많잖아요. 잡지도 많고. 그 당시 멘즈 헬스도 유명이었고. 예. 건강과 근육이라고 그때 지금의 이제 머슬앤피트니스 이제. 머슬앤피트니스. 네, 그 이제 한국 이름으로 이제 한글로 해서 건강과 근육이라는 거. 그걸로 이제 잡지가 나왔었어요. 그럼 해외 보디빌더 소식, 올림피아 소식을 이제 뭐 우리나라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결과도 나오고. 예. 해외 이제 올림피아 대회 결과도 나오는 그런 잡지였는데. 지금의 이제 머슬앤피트니스 건강과 근육이라는 잡지가 있어서 이제 그걸 보고 이게 인간인가 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져서 이제 하다가 또 게다가 저 전공이 이제 체육이니까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돼서 19살 때부터 당시에도 좀 헬스장을 하고 운동을 좀 하셨나요? 아니요, 제 인스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63kg 막 65kg 이렇게 나갔어요. 고등학교 때 체대 입시 준비를 할 때요? 네. 와, 그래서 인스타가 있어요. 엄청 말랐는데. 네. 보여드릴까요? 엄청 사진을 제가 나중에 주시면은 띄워드리거나 이렇게 좀 할 텐데. 그러면은 이제 보디빌딩 그 당시에 머슬 잡지를 봤을 때가 이장민 선수님 나이가 실례지만 어떻게? 올해 87년생. 87년생이시면은 당시에 고등학생이시면은 15년 전. 그렇죠. 2005년 때가 제가 고3이었고. 그럼 머슬앤피트니스 잡지를 봤을 때 제이 커틀러랑 로니 콜먼이랑 대결 구도를 했을 때. 그 당시 이제 있었죠. 빅터 마르티네즈가 신예 3위 한 해가. 맞아. 그렇게 했을 때 그럼 보디빌딩을 보고 완전 매력에 푹 빠지신 건가요? 그때는 그냥 막연히 이거 뭐 미쳤다, 이게 가능한가? 근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잡지에는 뭐 영양적인 부분, 훈련 이런 루틴들이 나와 있으니까 명칭은 그때는 몰랐죠. 그냥 그때는 이제 막연히 그냥 보고 그 사진 설명대로 하고 그렇게 막 체계적인 게 아니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동했고 뭐 없었죠. 아무것도 많이 먹으면 되는 줄 알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막 미친 듯이 막 그때 그 당시 유행했던 뭐 시니어스 매스 다 아실 건데 엔나지 벌크업. 엔나지 2부터 해가지고 뭐 머슬밀크 게이너하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보충제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도 그 당시 1세대 보충제, 2세대 주문이니까 S119, 뭐 스피드 NS, 뭐 많은 거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좀 63kg에서 체중 변화를 좀 읽어내셨습니까 혹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이제 한마디로 그냥 5월 동안 지방을 많이 쪘죠. 근내 지방도 늘고 피하 지방도 늘고 체중 사이즈 늘었는데 몸통만 넣는 팔이나 이런 사진 안 늘면서 그렇죠. 트레이닝으로 이제 그거는 이제 극복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시간이 해결해 주는데 먹는 걸로는 안 되니까 살이 배가 많이 찌져요. 체육대학을 아예 전공을 하고 저는 이제 입시를 하신 건가요? 예, 그게 원래는 이제 교사가 되려고 체육 이제 전공도 있고 체육 이제 그것도 성적 순으로 해서 하는 그 학교 갔는데 근데 그때 이제 들어가자마자 그때 고등학교 때 이제 꽂혀서 뭐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것만 했죠. 보디빌딩. 와, 그러면 생략적으로 가고 싶었는데 복수 전공으로도 했다가 이거 안 맞아서 영양학을 했다가 안 맞아서 그만두기도 했고.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막 보디빌딩을 할 수 있는 좀 시설이 좀 있었나요, 울산에도? 울산이 아니요. 그 당시 그나마 있던 데가 지금의 이제 성환이 형, 김성환 선수 형님이 있던 그 센터가 있었는데. 서울 쪽에 지금 서울인데 울산에 있으셨어요. 그 센터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거기 기구가 이제 뭐 사이벡스, 원판이나 이런 게 이제 제이드, 이방코 뭐 이런 거였거든요. 보디빌딩 울산에서 그런 시설이 없었죠. 그때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약간 울산에서 성지 같은 데였어요. 이제 기구도 좋았었고. 근데 저는 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운동을 했으니까 열악하겠죠. 학교 헬스장도 별로였고 근처 헬스장도 학교 앞에 헬스장도 시설이 좋지 않았었고. 그냥 했죠. 그냥 아무 그거 없이. 프리웨이트 위주로 파워렉도 없었고. 이장민 선수님 보시면은 댓글이나 아니면 저랑 잠깐이라도 이야기해봤지만 보디빌딩에 대한 특히 90년대 보디빌딩부터 막 아시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제가 뭐 자세하게 뭐 영어까지 알아서 외국 사이트 뒤져서 안 게 아니라 약간 이제 그거죠.
단편적인 것만 잡지. 잡지식 같은 경우고 예. 외국 같은 그래도 외국도 이제 어느 정도 영화되면 이제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예. 뭐 약간 비화 어느 뭐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예,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다 아는 게 이제 유명했죠. 저는 이제 약간 그런 제가 특이한 게 그런 약간 자질구레하고 단편적인 거 사소한 거를 한번 기억하면 오래 남거든요. 저 와이프도 몰랐는데 네네. 그런 말을 했었냐면서 네. 사소하게 흘려서 얘기하는 거 기억하는데 네. 그런 것도 제 관심사가 어차피 보디빌딩이었고 이제 운동이었으니까 예. 많이 그걸 좀 기억해놨죠. 그 뭐지 오늘 올리신 예. 그걸 보면 이제 그것도 다 맞추신 사람이 네. 그 몸은 어차피 맨날 보는 거니까. 그 몸을 보고 맞추신 건가요, 바로? 그죠. 예. 뭐 복직근 같은 경우는 블레이즈, 예, 덱스 잭슨, 빅터 마르티네즈 다 맞추셨더라고요. 오늘 특유의 이제 영상도. 복근 모양이 이거 예. 뭐고 메비우스 띠처럼 생긴 건 제이 커틀러고. 몸을 기억하시는구나. 그죠. 빅터 마르티네즈는 복직근 약간 볼록 나왔는데 예, 예, 맞습니다. 가슴이 근매스가 좋아가지고 예. 그거 보고 알았고 그 위에는 뭐. 예. 그러면은 이제 머슬 잡지 같은 걸 보면은 당시에 시대상 바디빌더들 알고 옛날 바디빌더들도 알았을 텐데 네. 보디빌딩을 본격적으로 이제 매력을 좀 주게 된 바디빌더가 특정 바디빌더가 있었나요? 저 케빈 네브론이. 당시에. 진짜 그 몸 보고 왜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하고 있는 오, 거 맞습니다. 같고, 예, 로마 전사 예. 복장하고 그분이 이제 그 선수가 이제 흉근 파열이 됐어도 그 엄청난 이제 어깨하고 팔 네. 그 전체적인 이제 그 근육의 강직도 같은 느낌이에요. 예. 이게 뭐 돌 같은 뭐 돌이란 예치던 선수도 있지만 예. 저한테는 그게 이제 심미적으로 별로 이제 저한테는 와닿는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무관의 제왕이니 해도 플렉스 휠러도 있지만 예. 그런 이제 특유의 그 얼럭벌럭하고 볼륨감. 말랑말랑 느낌보다 저는 이제 네. 뭐 이제 그런 이제 케빈 레브론이나 이제 그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구스타보 바델이라고 하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 3위까지 했다가 네. 이제 생계형 보디빌더신데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선수 생활 안 하시고 지금 뭐 트레이너로 하는데 네. 그런 선수들 좀 좋아해서 약간 좀 어깨나 이런 모스큘러나 그런 게 이제 좋은 선수들. 좀 강도도 있고 네. 약간 볼륨감도 같이 약간 조화가 잘 이루어진 그런 선수들. 이번에 저도 이제 나바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나바는 이제 그런 컨디셔닝을 많이 보니까 네. 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제가 109kg거든요.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몸을 항상 저는 하다가 이제 그 시합마다 또 이제 단체마다 이제 예. 추구하는 몸이 좀 다르다 보니까 예. 좀 더 무리하게 이제 좀 다이어트를. 수분 조절이라든지 뭐 밴딩 노딩은 요번에 안 했고 예. 그 염분 조절하고 해서 이제 좀 더 뭐 스킨을 좀 하려고 했는데 기간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짧았기 때문에 뭐 변명이라면 변명인데 원래 뭐 5월 5월 달에 준비했다가 이제 예, 그때 잠깐 말씀하셨는데 4월로 급하게. 그 리저널 대회 이거 뭐 언급해도 되나요 이거? 예, 뭐 상관없습니다. 네, 리저널 대회를 4월 달에 하나를 나가고 예. 김준호 선수 대회는 아예 취소가 돼버렸잖아요. 예, 4월 그쵸, 중순인가 그쵸. 있었는데 예, 맞습니다. 나가고 이제 2, 3주 뒤에 이제 그 네. 아마추어 그러니까 뭐 프로 퀄리파이 대회가 예, 있었는데 프로 퀄리파이어. 네. 그게 완전히 다 나가게 돼서 원래 이제 보디빌더 분들 다 그게 맞춰서 시합을 준비하시잖아요. 이번에 이제 그쵸 다 계획과 틀어져 가지고 뭐 나바도 있었는데 나바도 만약에 제가 나가려고 했던 대회에 뭐 얼마 없었으면 나갈 생각이 있었지만 너무 초였었거든요. 근데 일주일 뒤로 연기가 되면서 못 나가니까 예. 이게 제가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예.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된다고 하지만 그쵸. 그래도 이제 좀 빡시게 무리해서 그다음 좀 그래도 체지방을 좀 관리해온 상태여서 예. 이를 갈고 나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와, 특히 올해가 좀 계획대로 다 안 됐던 예, 바디빌더들한테는 최악의 해가 아닌가. 인생이 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예. 그러면 이제 대학교 때는 보디빌딩식 훈련을 하면서 네. 보디빌더가 되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좀 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그냥 보디빌딩 운동이 좋아서 그냥 하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계속 그때는 이제 PT라는 개념도 없었고 네, 그 당시 강고등어 막 이런 뭐 몸짱 아줌마 강고등어 와, 추억의 그 시절 모르는 분 많을 거야 아마.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차승원 나오고 제가 올해 06학번인데 예. 진짜 10, 12 이런 분들은 모를 거야 아마.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붐을 일으켰는데 이제 막연하게 이제 트레이너 월급이 그 당시 제가 이제 뻔하잖아요. 뭐 4시간 일해도 울산 같은 경우 60만 원, 80만 원 생체 있어도 생체가 저를 대학교 2학년 때 땄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밥벌이도 안 되고 많이 그걸 방황하죠. 이걸로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식비도 그렇고 뭐 무슨 보충제도 그렇고 만만치가 않으니까 예. 뭐 그냥 말 그대로 번 거에 다 꼬라박고 용돈까지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 현재도 사실 바디빌더 분들 중에서 PT를 하면서 본인의 바디빌딩 커리어를 이어가기 위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네. 저도 얘기하지만 동생들이나 후배들한테 얘기하지만 그 트레이너와 선수의 이 차이 갭을 예. 갭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그쵸.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때 제가 근성근황에서도 찍어서 얘기했지만
그 보디빌더로서 국내에서 성공하기 힘들다 뭐 그런 식의 아마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제가 그렇게 느꼈던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보디빌더 그 자체의 그 특성상으로 돈을 벌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다른 유명한 선수분들이나 뭐 네. 몇몇 이제 국내 엄청 유명하신 선수분들이나 저 같은 경우도 뭐 미천 하지만 진짜 운이 좋아서 여러 곳에서 뭐 보충제나 이런 것들을 하지만 그런 경우가 엄청 드물거든요. SNS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선수분들이나 이런 것도 없으시고 네. 웬만하면 동생들이나 후배들한테도 하라고 권유를 하는데 굉장히 귀찮아하더라고요. 그렇죠. 귀찮아도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누적이 되고 자기한테 네. 이것도 하나 SNS 하나의 무기가 되고 자기 장점이 되는데 네. 그런 거를 많이 좀 뭐 노력을 한다? 뭐 하려고 하진 않다고 뭐 사진을 안 찍으니까 못 찍겠다 이러는데 찍으면 되죠. 네. 뭐 처음이 어렵고 그렇죠. 계속 시작하면 꾸준하게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그러니까 없죠. 받기 힘들죠. 뭐 갑자기 뜬금없이 뭐 팔로우 몇백명밖에 안 되는데 뭐 협찬해주고 이러겠습니까? 안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이제 현실을 이제 깨우친 것과 다름이 없으시는데 네. 방향을 그러면 그때 어떤 식으로 좀 틀으셨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첫 대회를 2007년에 나갔는데 2007년. 네. 예. 2007년에 미스터 울산을 나갔는데 예. 9년에 한 번 나가고 예. 10년인가? 저도 이제 기억이 안 나는 너무 오래돼서 네. 첫 대회 나갔을 때 충격을 준 게 그때 고대영 선수가 미스터 울산에 했었어요. 와. 제 체급에 바로 옆에 성환이 형이 있었고요. 예. 김성환 선수가. 예. 제가 이제 75 체급을 나가려고 했는데 너무 많으니까 울산에는 이제 중공업하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분들 많이 나오시니까 고구마를 더 먹어서 80 마이너스 나갔어요. 네. 근데 그 체급에 김성환 선수가 형이 있는 거예요. 예. 충격이죠. 같은 체중이 비슷한데 왜 몸이 이렇지? 예. 아니 이게 뭐 이거 너무 차이가 나니까. 예. 그리고 그랑프리 하신 고도영 선수는 그 당시 빨간색 트렁크를 입고 오셨나? 네. 그 당시 다 검은색인데 예. 빨간색 트렁크 그렇게 피부 엄청 하얀데 탄으로 칼라 크림으로 다 덮으셨는데 그렇게 빨간색 트렁크가 멋있어 보인 적이 없었어요. 와. 피부가 하얀데 네. 진짜 하시거든요 그분이. 예. 얼굴은 잘생기셨잖아요. 아, 안경 맞습니다. 딱 끼고 펌핑하는데 뭐 혈관이 다 있는 거예요 어깨부터. 예. 근데 저분 내 차급 하나 위인가 두 체급인데 저 몸이 어떻게 나오지? 그러니까 일단 그때 이제 일단 충격을 먹어서 그냥 뭐 막시 한 것도 있죠. 그리고 이제 빨간 팬티가 그렇게 잘 어울려. 저희가 이번에 나바에도 빨간색 예, 입고 맞습니다. 예. 예전에 이제 잠깐 나가려고 피스 울산 때도 빨간색을 입고 그 나갔어요. 강렬한 인상을 받고 이제 네. 그 빨간 팬티, 빨간 네, 트렁크에 네. 대한 그런 계속 제가 좀 약간 빨간색을 좀 많이 선호할 것 같은데 예. 근데 그때 그 충격으로 약간 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예. 이성환 선수 형님도 있고 네. 오대영 선수 그랑프리도 하셨고 예. 그 타 지역에서 울산 미스터 울산이 타 지역에서 와서 그랑프리를 많이 가져갔어요. 울산 분들이 아니고 울산 분들이 아니고. 저는 이제 2014년에 미스터 울산에 했었는데 네. 근데 그 어떻게 완전 시발점은 2007년인데 완전 예. 이제 완전히 뭐라나 도화선 불지핀 계기는 2014년. 2014년부터.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 우물한 개구인데 내가 몸이 좋다고 착각을 했죠. 2014년에는. 2014년이면은 지금부터 6년 전이니까 제 와이프 이장훈 만났을 때. 선수님께서 20대 후반의 나이에 예, 28인가 예. 27인가요. 그렇죠. 보디빌딩에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제대로 해보겠다 네, 이런. 그 전에 이제 뭐 직장 생활하고 네. 뭐 하면서 이제 방황, 그러니까 약간 일탈, 약간 손을 놓았을 겁니다. 보디빌딩에 대해서. 그 와이프도 알 건데 이제 실연의 아픔으로 운동 집중하다가 이제 미술관 나간 거거든요. 2014년에. 근데 이제 하는데 나는 좀 제가 뭐 엄청 타고나고 제가 엄청 몸이 좋은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 처음 사설 미스 예. 나바 대회를 나갔는데 2014년 15년도인가? 한해 지나고. 15년도인가 16년 14년도인가? 네. 15년도인가 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때 무참하게 발렸죠. 그냥 다이어트 상태도 엉망진창이었고 내가 봤을 때도 미스터 울산을 하시고 다음해인가 네. 다다음에 2016년인가 15년 말인가 나갔을 거야 아마. 근데 나바가 정말 만만치가 않은 대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나바가 초창기 때 네. 근데 그것도 낙인도 찍혔어요 울산에서. 사설 제 얘기 이름 하면은 뭐그 미스 대보협 울산 대보협이 있겠죠. 예. 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뭐 정통 중요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중요시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 뭐 사설 대회 나가네. 뭐 이렇게 울산 출신인 선수가 네, 여기 사설 지켜야 대회 되는데 나가네. 이제 뭐 그런 건 없는데 소속감은 원래 없어요. 울산 없었는데 네. 이게 이제 뭐 사설 대회 나가네. 뭐 이런 걸로 약간 좀 뭐 완전 그냥 그렇게 찍혔다기보다 그렇게 알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너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누구 아니 이장민 선수 아니야 이장민 아니야 알아요 하면은 사설 대회 나가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이후의 커리어는 이제 대보협 나바하고 대회보다는 대보협 대회가 안 나가죠. 예, 그게 안 나오고 계속 나바 위주로 나가고 예. 17년도에 이제 그 슈퍼바디 체급 1등하고 했을 때는 예. 2주 뒤에 이제 뭐
다른 단체 PCA 대회를 나가려 했는데 이제 그 나바 성적도 좋고 또 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안 나갔었고. 제가 대회를 상하반기 자주 나갔었는데 네. 컨디셔닝이나 이런 게 저는 이제 뭐 스승이라든지 누가 이제 이렇게 길을 제시해주고 이럴 분이 없어서 예. 왔다리 갔다리 했죠. 난조가 심했죠. 컨디션 난조가. 제 몸을 알아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죠. 아 그럼 스스로 이제 보디빌딩 시합을 보통 준비를 하셨던 건가요? 저는 이제 뭐 제 스승이 진짜 뭐 이게 뭐 없어요. 다 하실 건데 주위 분들은 없어요. 저 누구를 저를 이제 알려주고 뭐 레슨 받으러 다닌다든지 예, 예. 그런 게 없어서 저는 약간 진짜 맨땅 헤딩하는 형식으로 외국에 막 정보나 자료를 영어 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밥을 사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해달라고 하고 네. 진짜 단어밖에 몰라도 이게 하나하나 그래도 이게 계속 보는 단어니까 예. 왜 우리가 똑같은 것만 봐도 예, 그 보디빌딩은 계속 어느 정도 똑같은 단어가 그러니까 있죠. 어느 글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되잖아요. 예. 그냥 단어로만 그렇게 외국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보고 뭐 그런 칼럼 같은 거 탄수화물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거 그냥 진짜 뭐 이해를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그냥 보고 그걸 해서 적용을 해보고 또 그렇죠. 안 되면 좀 조절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맞추셨던 또 그렇고 이제 또 제가 또 뭐 그렇게 막 절실하게 안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2014년 미스 울산 하고 뭔가 나도 현진 지방에 그래도 그랑프리 했는데 네네. 근데 이제 뭐 울산 지방이 이거 뭐 욕하거나 비하하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거든요. 보디빌딩에 예. 있어서 약간 볼모지고 제 나이 때 보디빌딩 하는 친구들도 많이 없었고 아 당시에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이제 공장이나 일할 곳이 많다니까 급여가 강한 높은 곳이 많다 보니까 네. 트레이너 하다가 뭐 공장 들어가는 친구들도 많았고 다른 일 하는 친구가 많았었어요. 다른 일을 할 일자리가 많으니까. 다른 일을 하시면서 사실은 우리 특별한 케이스이긴 한데 보디빌딩 아까 전에 제가 머슬라디오 전편에서도 했던 김웅서 선수님도 네. 또 다른 일을 하시면서 보디빌딩 부산에 시합을 준비했지만 계셨죠. 예. 근데 이제 이장민 선수님도 뭐 보디빌더가 이제 기본적인 일이라고 하면은 퍼스널 트레이닝을 많이 하면서 시합을 준비하는 편인데 네네. 다른 직장을 가지시면서 시합 준비를 했는데 네. 그 직장인으로서 시합을 준비하는데 사실 일정 고충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직장이라는 게 뭐 야근도 있을 거고 회식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밥 먹을 시간이 규칙적으로 준비가 돼 있는 상태도 아니었을 텐데 저는 이제 뭐 네. 이제 다행히 교대 근무는 아니었어요. 주간만 하는. 주간 근무.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이 정해져 있는 현장직이었거든요. 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자동차 시트 쪽 관련이었는데 네. 제가 자재 쪽 네. 지게차로 하고 이런 쪽인데 현장직인데 뭐 일의 강도가 이거는 뭐 근무 강도가 강하고 높은 건 아닌데 네. 읍내에 있어야 되니까. 아. 근데 또 그리고 제가 뭐 그런 이제 좀 약간 좀 강박관념 같은 게 있어서 예. 회사에 출근을 예를 들어 뭐 8시 반이면 예. 7시 한창 일찍 가요. 먼저 주차를 하고 왜냐면 이제 주차를 제가 편하게 해야 돼. 편한 곳에. 예. 그러니까 약간 좀 이게 좀 어떤 사람 보면 강박관념이라고 보는데 제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편한 곳에 주차를 하고 가까워야 돼요. 퇴근할 때도 바로 차를 타고 운동하러 갈 수 있게끔. 근데 1시간 반을 일찍 가가지고 휴게소에서 한숨 자고 그 회사 이제 그 일정이 돌아가기 전에 도시락을 어차피 5끼 6끼 들고 다니니까 거기서 아침을 먹고 거기서 있다가 시간 있다가 일정 시작하면 일정하고. 근데 이제 다행히 막 무조건 2시간 일하고 땡 쉬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 근무가 예. 제가 어느 정도 지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도 좀 근데 이제 여건이 있구나. 쉬는 시간에는 근데 솔직히 도시락 가서 뭐 먹을 수는 없죠. 예. 전자레인지도 제가 사서 들고 갔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할 수 없어서 이제 닭가슴살 같은 거 이제 갈아서 네. 뭐 거기에 이제 고구마 이런 거 가볍게 바로 먹을 수 있게 하고. 와. 다행히 많이 편의를 봐줬죠. 제가 이제 그때 근성근황도 찍었었고 네네. 그 이제 저희 많이 편의를 봐줬죠. 먹는 거는. 점심시간 같은 경우도 이제 미리 먹고 예. 예를 들어 점심시간이 12시 반이다. 예. 12시나 그쯤에 미리 먹고 쉬는 시간에 이제 워치마로 자러 가는 거죠. 네. 자고 오로지 그러니까 이제 시합을 준비하는데 다 회사 일정을 뭐 일도 당연히 제 할 예. 몫에 하고 제 몫에 일을 하고 네. 점심시간에는 자고 다시 오후 일정 소화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회식이나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으면 가는데 네. 근데 많이 배려를 배려를 해주셨고 해주셨구나. 예, 그 특근 같은 거나 주말 일은 예. 제가 웬만하면 안 갔죠. 안 가려 했죠. 그게 돈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네네. 현장직 일하시는 분들은 아실 그렇죠. 건데 돈이 많이 되죠. 저도. 연장 근무나 토요일 특근이 돈이 되는데 저는 안 했죠. 안 하려고 했고 근데 그걸로 좀 눈치를 좀 많이 봤는데 제가 예. 뭐 다행히 뭐 저 배려를 해주고 이제 시합 준비하는 걸 알고 계셔가지고 일단은 저 이장민 선수님의 여러 시합을 다 본 건 아닌데 네. 본인이 여태까지 뭐
가져왔던 모습 중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좀 꼽을 수 있으실까요? 저는 최근에 뭔가 최근에 나봤 때 네. 제가 원하는 근육량의 체중에 가깝죠. 저는 어차피 이 운동을 할 때부터 이제 대보엽이라는 그만 있었던 보디빌딩만 있었던 네네. 시절이었고 이제 212 체급도 없었죠. 그냥 네. 오픈 체급 선수들만 예.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보고 이상향을 잡고 방향을 잡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네. 뭐 2017년이 더 뭐 드라이했다 뭐 더 많이 뺐다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네. 그때는 87kg였나? 근데 저는 일단은 최근 대회가 저는 더 마음에 물론 이제 뭐 기간적으로 차이가 있다 해도 그건 좀 항상 제일 최근 몸을 더 좋게 갱신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번 시합 때 체중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개측할 때 100kg였고 개측 그거 영상 개측이 물론 어디 곳에서 네. 99.5일 수도 있죠. 옷을 후드 입어서. 후드가 아니고 맨투맨이라서. 예. 시합 때는 제가 밴딩 로딩도 안 했고요. 예. 밴딩 로딩 안 하고 네. 이제 그냥 카보 사이클링으로만 했고 이제 당일 날에 수분 조절은 당일만 했어요. 시합 당일 아침에. 아침 오전까지는 먹고 이제 어차피 시합이 좀 뒤에 있었으니까 반나절도 안 했지 싶은데 수분 조절. 그땐 체중 안 잡아서 모르겠는데 아마 97, 8 안 되겠습니다. 97, 90.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해준 게 프레임이 정말 넓다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근데 제가 뭐 나중에 사진을 드리겠지만 제 프레임이 넓지가 않았었거든요. 운동하기 전에요. 네, 제가 고3, 고2 때 그 소풍 갔을 때 사진인데 네. 뭐 올리시겠지만 그냥 바로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예, 아마 예. 그냥 지금 투표에 예, 바로 뭐. 보여드리면 아니 그때 저는 이제 느낀 네. 게 물론 이제 머리도 작으시고 비율도 좋으시면 실제적인 어깨 넓이가 굉장히 넓으셔가지고 프레임 그러니까- 자체가 굉장히 큰 바디빌더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랬었거든요. 이게 고2 때인가? 이 사진을 제가 띄워드릴 텐데 예. 이게 그래도 이거는- 어깨가 없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어깨가. 머리가 엄청 커 보이지 않나요 이게? 옛날 사진 졸업 앨범이 없어서. 근데 운동을 안 한 마른 체구의 그런 몸이긴 한 것 같은데, 네. 항상 시작점이야 뭐 사람들이 다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그때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첫 대 나갔을 때랑 네. 건강한 근육 잡지를 처음 봤을 때 이게 가능한가? 그때는 이제 뭐 순수하다기보다는 이제 모르니까 이거 먹는 거하고 운동으로 이게 가능하구나. 예, 다들 그렇게 시작을 하는 시작을 것 많이 같습니다. 하죠. 예. 그러면은 이제 추구하는 몸이 이제 네. 좋아하는 바디빌더를 향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은 본인의 체형에 맞게 원하는 몸이 따로 있으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케빈 레브론이라는 특정 바디빌더를 네. 이제 롤 모델을 하셨는데 네. 그 선수가 지향하는 몸을 좀 비슷하게 좀 하고 싶었던 건지. 그것도 크죠. 이제 일단 저도 그 선수 케빈 레브론 선수가 진짜 예. 어깨나 예. 뭐 삼두, 팔, 그다음에 가슴. 예, 가슴적인 부분은 이게 이렇게 큰데 그거에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죠. 네네. 근데 저는 근데 어느 정도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이게 그 선수를 네. 따라가고자 하는. 네. 왜냐면 다 자기들 좋아하는 선수나 네. 혹은 뭐 예를 들어 아이돌 좋아하시는 분들, 연예인들 네. 뭐 담길 다 어느 정도 다 바라잖아요. 다 생각을 하잖아요. 저 같은 네. 경우에 경우에 이제 그게 제일 크죠. 어느 정도 좀 비슷하다기보다 그나마 조금 뭔가 이런 체형적인 부분 이런 거를 예. 뭐 1%라도 닮았다고 생각하면 이제 제가 그거 봤을 때는 따라가보자. 체형은 되게 비슷한데 네. 강점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케빈 레브론이 이제 상체가 네. 진짜 개분데 무릎 수술 이렇게 해서 하체가 하체는 좀 좀, 약하신 예. 편이에요. 저는 약간 좀 하체가 조금 몰빵되어 있는 하체도 스타일이에요. 깜짝 놀랐는데 사람 하체가 그렇게 여러 갈래로 나뉘는 거는 저는 이제 예. 저는 이제 왜냐면 하체 운동을 할 때 예. 뭐 전면 후면으로 나누는 편이 아니라 어차피 스쿼트 같은 게 전후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동 범위를 좀 크게 하는 것도 있고 네. 항상 하는 게 저는 이제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 스티프 네, 레그 하체 할 때. 예. D가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또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최근 몇 년간 안 했기 때문에 햄스트링이나 이제 둔근 쪽을 쓰는 운동이 많이 없어서 네. 항상 하체 할 때는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를 넣거든요. 그게 어차피 후반에 넣어서 단축성 운동이 컬 종류를 먼저 하고 뭐 릴링 레그 컬이나 네. 뭐 라인 레그 컬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단축성 운동을 하고 이제 신장 소축인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 항상 컬을 먼저 한 다음에 네. 이제 신장성 운동을 하는 거는 먼저 수축을 좀 시켜놓은 다음에 그렇죠, 예. 좀 효과를 그렇게 보자. 이제 그 뇌를 속이는 거죠 이제 그 대신에 중량을 많이 안 치죠 스티프를. 근데 이제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를 하고 컬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컬이 약간 강도라든지 운동 이건 집중도가 멋을 많이 커넥션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서 안 넣어요. 반대로 해요. 항상. 오히려 반대로. 네.
보면 햄스트링도 그렇고 다이어트를 정말 극강으로 잘 이뤄낸 것 같은데 이제 나바코리아 얘기를 잠깐 해볼 건데 네. 그 익스트림 부분에서 이제 포징을 좀 준비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포징을. 그러니까 이제 뭐 네. 제가 뭐 1등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할 거다 한다 이런 생각으로 네. 준비했던 게 아니고 네. 제가 이제 뭐 인스타를 많이 보면 이제 외국 선수들이나 이제 포징하는 영상 이제 옛날 이제 모티베이션 영상이나 네. 그런 걸 보면은 포징만 딱 멋있는 거 이제 옛날 진짜 뭐 네. 리라버라든지 뺑빠트 아시죠? 네. 네, 그런 선수들은 프랑스 진짜 이게 와, 예술적으로 하잖아요. 옛날 선수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몸도 육체도 진짜 육체미도 뛰어난데 포징을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절제하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을 보면 소위 이제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정도에 내가 뭐 무슨 뭐 그런 센스나 이건 네. 없어서 선을 뭐 표현할 그건 없어서 막연히 이제 여기 저장하면서 어떤 걸 할지 그냥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했죠. 순서를 어떻게 할지. 포징을 그러면 시간을 좀 얼마나 투자하셨어요? 요번에는 뭐 원래라면은 나바 시합 때 그때부터 준비를 하겠죠. 5월달 되면. 근데 그렇게 많이 못했죠. 그냥 운동하고 끝나고 네. 영상 찍을 때 사진 찍을 때 하거나 그냥 내한테 저한테 사람마다 이제 팔길이나 이런 게 다르니까 그거에 맞는 걸 이제 해보려고 혼자서 운동 끝나고 이제 유산소 타기 전에 혹은 이제 유산소 안 타는 날 이제 해반 듣고 집에서 혼자서 이제 해보고 그랬지 뭐 그렇게 막 엄청 시간 공들이고 하진 않았어요. 그게 제가 저것도 좀 아쉽고 좀 매끄럽지 못하게 하지 않았나. 노래도 준비된 것도 없었고. 제가 그 나바코리아 끝나고 나서 급하게 좀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좀 자세하게 듣고 싶었던 부분이 아마추어전 때 이제 포징을 잘 잡으셨던데 그거 그게 있어요. 이거 변명인데 어떻게 보면 뭐 프로전 때는 네. 지쳐 보이셨던 것 같아요. 물론 바로 아마추어 끝나고 이게 좀 심했던 게 아마추어 끝나고 20분인가 쉬고 바로 프로전을 익스트림이 끝나자마자 진행. 근데 20분 진행이 안 됐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얘기해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끝나고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서포터 해주는 동생이랑 이제 그 거기 직원분들인가 이게 운영하시는 분, 그러니까 선수 소집하는 분이 20분 뒤에 하니까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자리 지키고 있어라. 20분 뒤라고 하면 바로 펌핑 치죠. 그러면 이제 오일 다시 수정하고 한 다음에 이제 20분 뒤에 한다고 해서 수정하고 펌핑 치고 있죠. 그때 또 마지막 무대잖아요. 수분을 먹어서 수화 현상이 어차피 30분 40분 뒤에 올라오니까 물 소량 조금 먹어주고 이제 탄수화물 좀 먹어주고 준비하고 있는데 한 5분 지났나 10분 지났나 문자도 아마 왔을 거예요. 일찍 시합이 땡겨졌으니까 빨리 오라고 소집 문자를 보냈더라고 나바에서. 근데 이제 선수분들이 이제 프로 선수분들이 이제 그 원래 시간대로 오셨죠.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50분에 한다는 거예요. 또 다 치고 먹고 다 했는데 50분 뒤에 한다 했나? 그래서 거진 펌핑을 1시간까지 쳤죠. 1시간까지 쳤어요. 펌핑을 지쳐가지고 처음에 그냥 그때는 저는 이제 이미 이제 뭐 급하게 다이어트 한 것도 있지만 이제 펌핑을 올라가기 직전 진짜 마지막 불태우시 했는데 물도 먹고 했는데 50분에 시작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진이 빠지고 맥이 빠진다 해야 되나? 같이 하는 동생도. 그래서 제가 그 진행 요원한테 이거 땡겨진 만큼 이제 뭐 어떻게 얘기를 해서 뭐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달라 하니까 뭐 말해본다고 하는데 그냥 그대로 50분 지나갔더라고요. 50분 뒤에. 그래가지고 지쳤죠. 지친 것도 지치고 근데 다른 분들도 다 몸이 좋았고요. 제가 이제 펌핑을 많이 쳐서 몸이 안 나왔다기보다는 이게 포징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다리에 또 신경 쓰니까 상체를 못 당기는 거예요. 그 아마추어들처럼. 그나마 근데 이제 자유 포즈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혼자 있고 잔잔하고 뭔가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 올라가니까 많이 지쳐 보이셨더라고요. 이게 또 백스테이지에서 또 펌핑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고 있다가 하는데 그때 갑자기 탁 풀리더라고요. 그냥 맥이 이게 힘이 풀리더라고요. 다른 분이 몸이 좋으셨고 이제 뭐 제가 포징 때문에 뭐 순위가 떨어졌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포징이 이제 그게 지쳐 보인다 하는 이유가 저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지쳤죠 그냥. 진짜로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다리는 들어가는데 또 다리에 또 신경 쓰다 보니까 연습을 제가 포징 연습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항상 지적받는데 제가 포징을 한 번 잡고 고정을 해야 되는데 자꾸 움직거리고 확인하고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와이프한테도 지적을 받았는데 왜 자꾸 옛날처럼 그렇게 하냐고. 안 봐도 되는데 포즈 잡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다른 선수들은 그러고 보니까 지금 떠올랐어요. 제가 지나가듯이. 예를 들어 이렇게 딱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러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대보 때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심사위원이 밑에 있으니까 보여주려고 이렇게 돌아야 된다 이런 게 있어서 근데
홀드해도 되는데 네. 어차피 스위칭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계속 습관이 돼서 아, 그것도 아마 감점 요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재밌게 보던 상황 속에서 조금만 아쉬워가지고 네.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때는 뭐 그냥 뭐 변명이라면 변명인데 네. 펌핑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와 이게 진짜 좀 뭐 하기 싫다기보다 아 이거 뭐냐면 3, 40분을 일찍 끝날 수 있는데 빨리 먹을 수 있는데 와 이거 뭐 뭐라 해야 되나 순위 이런 거 상관없이 난 일단 제가 일단 목적하고자 한 바 1등을 했으니까 네. 금생을 땄으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아 이게 너무 지치더라고. 그래서 펌핑 무대는 당연히 네. 강 심사위원분들이나 구경 오신 분들한테 얘기가 아니니까 계속 펌핑을 했죠. 올라가기 직전까지.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포스트 콜에 불렸잖아요. 불리고 맞아요. 난 다음에 몇 번 불리고 못 불리니까 지치더라고요. 와 이게 그게 너무 치열하니까 네. 비교 심사가 좀 오래 진행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하여튼 지친 게 제일 컸어요. 이제 제가 이게 막판에 이게 풀리더라고요. 풀린다기보다는 뭐라 해야 되지? 힘이 안 줘진다고 해야 되나? 한쪽에 힘을 주면 네. 한쪽이 안 줘지고 그런 거. 그런 사정이 있는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뭐 제가 뭐 어차피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그거는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네. 게 다니까 그거는 뭐 제가 변명이죠 어떻게 보면. 현재 오프 시즌 체중이 110kg까지 이제 띄우셨는데 예. 이제